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살고 있는, 광주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독일 PM 사업가 강나혜주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11월 13일 날에 PM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내린 날인데요. 오늘이 하루도 빠짐없이 만 4년차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PM 4살 정말 의미 있는 이런 리더 스피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저에게 인천이나 서울 더 큰 무대를 안내했지만 저는 인천도 부산도 아닌 꼭 광주에서 이 리더 스피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PM을 만나서 전생과 현생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M을 만나기 전을 전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PM을 만난 이후를 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M을 만나기 전에 저희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참 꿈이 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하고 싶었고 강사도 하고 싶었고 작가도 되고 싶었고 이런 무대가 좋아서 저는 연예인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많이 아팠기 때문에 골골거리는 저의 허약한 몸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전교 1등에서 결국은 지망하는 대학도 가지 못한 채 그냥 꿈을 접게 되는 정말 낙담을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자동차 금융회사에서 영업직을 하기도 하고 또 강사직을 이루기 위해서 강사 생활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건강 때문에 체력 때문에 늘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출산을 한 뒤에도 저는 인후염과 성대결절 이런 것들 때문에 유치원 강사 일마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꿈은 점점 저랑 멀어지는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PM이 다가왔고 덕분에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꿈과 희망을 잃어 사회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제가 처음 PM 시작을 했을 때 IMM 트레이닝에서 위싱보드에서 12명의 PT 이상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독일 무대에서 서 있는 것을 생생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집도 아니고 시계도 아니고 어떤 명품도 아니고요. 정말 사람이 너무 그리웠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희 꿈이 시작이 되는데요. 나혜주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미친 열정을 가지고 PM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미친 그의 일상이 아닌 정말 1년 동안 올인해서 미치게 이 사업을 했더니 정말 미칠 만한 사업이었구나. 아름답게 미칠 미, 그 아름다운 미친 인생을 인생 역전으로 이어가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PM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PM은 저에게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35살 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동아줄이 되어준 은혜로운 PM입니다. 제가 왜 광주에서 이 리더 스피치를 하고 싶었냐면 저는 4년 전에 저희 남편의 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어떤 의사와 협상도 없이 그냥 이삿짐을 따라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때 저는 2년 동안 열심히 저희 꿈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게 있었는데 남편이 그 어떤 협상도 없이 저한테 그냥 광주에 오자는 그런 통보를 듣고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정말 한많은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 내가 때를 써도 이렇게 청을 들어주지 않는 그 남편을 보면서 남편도 너무 미웠지만 정말 저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그 어떤 자유권도 없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목표가 생겼냐면 그 열등감 때문에 남편보다 단 1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 인생 목표라고 할 만큼 정말 웃긴 그런 목표를 가졌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남편이 이런 결정이 참 감사했더라고요. 실은 그게 저희 인생 슬럼프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에게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연속 7개월 동안 한 번도 틈을 주지 않고 7개월 연속 힘든 일이 계속 저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말이지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울다가 자다가 술이 없으면 잠이 들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상을 보내다가 우연히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암이라는 글자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살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은 실은 제가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바다까지 가보니까 죽음 앞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하늘에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어려서부터 나는 아팠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 걸까? 이 고난은 대체 언제가 끝일까? 정말 여기 광주까지 와서, 광주는 저에게는 아프리카 사막 같은 연고가 하나도 없는 너무 낯선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이었구나.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보따리로 주셨구나. 우리는요, 사람이 죽을 때 꼭 깨닫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좀 더 건강을 챙겼을 걸, 운동할 수 있었을 때 운동했을 걸. 그런데 저는 죽기 전에 그것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 아픈 것을 내가 미리 경험하게 되고, 정말 이 이후로부터 나는 정말 새롭게 태어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명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단살이었습니다. 뭘 끊었냐면 걱정과 고민을 다 끊어버리고 안 좋은 인맥마저도 다 끊어버렸고요. 뭘 버렸을까요? 저희 고집, 아집, 저는 강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고집 쓰는 강씨마저도 싫어서 강 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라고 부를 만큼 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PM을 먹기도 하지만 정말 안 좋은 그런 술 먹는 버릇, 늦게 자는 습관 모두 다 버리기 시작했고요. 정말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별들을 합니다. 그리고 심플하고 또 더 심플하게 이 일을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제가 누워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20년이 된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한 번 더 지면 엎드려서 밥을 먹어야 되고 기어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지금 힐을 신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놀라워요. 제가 지금 39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너무너무 심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엄마의 도움 없이 제가 아이를 돌보지도 못하는 그런 일상을 보낼 때 너무 참담했어요. 그래서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는 과연 누워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 고민을 누군가에 가서 해요. 너무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인생 상담도 하지 않아요. 그 찾아간 친구가 저에게 가장 좋았던 친구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주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친구였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 해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이 30년 전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이미 인쇄소득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이세인 거죠. 예, 이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고민을 들어보더니, 너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성공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니?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너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 그랬더니 그 돈은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숫자를 듣고 나니까 제가 옥소리가 나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한 번도 그가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대신 제가 늘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절대 그 사업에 손대지 말아라. 상속은 받는 것 좋지만 우린 아직 젊으니까 그 사업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렸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 고민을 하게 되고,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세미나를 다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지는 않더라고요. 결단을 하고 한 3, 4일이 지난 다음에 장흥으로 가는 여기 시골 길에서 오토십 한 박스를 배달하려는 저희 차가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몸이 아픈데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혼날 생각에 마음 졸이면서, 나의 주, 너는 꼭 성공해야 돼. 여기서 성공하지 않으면 너는 그냥 미친 여자로 평생 낙인을 찍을 거야.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드림카 다시 사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셀카를 찍을 생각을 했어? 저는 이때 뭐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건 엄마의
성공을 결단하는 현장이야. 그래서 기록해 둔 거야. 저는 늘 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힘들 때 늘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쭈그리고 3시간 반 동안 PM 이제 고객님들을 상대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서 견인차 아저씨에게도 뭘 했냐면 PM을 전달을 해요. 그야말로 미쳤죠. 예. 저는 넌 시리아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 가서 어떤 힐링 캠프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쌍목발을 이제 짚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데모백을 양쪽에 2개를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신데 액티바이즈 천잔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성공자의 말이라면 그대로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천잔의 기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로 인맥도 없었고 광주에서 누구에게 이 액티바이즈를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1000잔을 1년을 거쳐서 나눠 마셨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그 베란다가 저희 집 베란다인데요. 액티바이즈 한 잔 마실 때마다 아까 어정현 대리님이 얘기한 것처럼 100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원했던 그곳에, 저는 그곳에 내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빌었는데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정말 기적같이 이 사무실이 생긴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건 그렇게 사람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PM 패밀리도 생겼고요. 그 다음 저희 아들 꿈이 원래는 경찰이었는데 지금은 PM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어떤 아들에게 엄마가 모범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3년을 걸쳐서 10만 그루의 참나무를 심은 도토리를 심는 양치기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저는 오토십을 심은 나이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광주에 이사 왔을 때는요, 아파트 단지에 오토십 박스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너무 흥분됐어요. 이게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우리 그 동네에 어느 아파트, 어느 라인에도 다 오토십 박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뭔지 아세요? CA 택배. 그 차를 딱 열었을 때 PM 로고가 있는 박스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저희 뭐예요? 오토십 나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정말 마음이 가난했던 할아버지가 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마을을 가졌대요. 그렇죠? 저에게는 광주가 정말 삭막한 이런 사막이었는데 PM으로 인해서 사람도 생기고 뜸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노래도 생기고 정말 PM 타운이 생겼던 거죠. 이렇게 저는 인맥이 1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PT가 되었습니다. 네, 저에게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꾸준함이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가진 것은 자산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가진 건 꾸준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펼쳐보니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선물 보따리는 제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이렇게 많은 여행을 보내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액티바이즈를 공유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이 4번의 여행을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6월에 덕월에서 만난 이 브렌다는 저에게 그 힌트를 주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PM에서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저랑 지금 너무 좋은 언니 동생으로 불리는 그렇게 좋은 사이인데 그때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사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인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밖에 나가면 다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95%가 다 낯선 시장이고 인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친동생만 지금 먹고 있고 시댁 식구가 이제 먹기 시작하고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저와 독일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제가 독일에 갔던 거고 그 다음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저는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결혼할 때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거든요. 회사에서 보내주더라고요. 이때 저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12명의 아이를 잉태하고 싶은 게 저희 꿈이잖아요. 저희 남편이 PM 파트너로 잉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태를 하면 저희 파트너가 되리라. 그런데 지금 열심히 잘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 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캔 맥주를 따고 있던 제가 그룹장님이 우연히 방문한 그 뒤로 1년 뒤에 5성급 호텔에서 이런 아침 만찬을 즐기면서 나해줘, 너 성공했네, 인생 역전했다, 그 얘기에 눈물이 정말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뉴질랜드도 갔고요. 11월에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크리스마스였고 SPT 인증식도 이때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PM은요 정말
67억 건물주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세금을 다 떼고 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여기 67억 건물주가 받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부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을 오가면서 글로벌로 활발하게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행은 계속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결혼 10주년 선물로 또 남프랑스의 니스로 가게 되었고요. 드디어 혼자 다니던 여행을 떠나서 파트너들과 함께 같이 독일의 여행을 이렇게 다니게 되었고요. 저희 친동생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꿈은 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해준 얘기인데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또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게 무슨 사진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내가 SP가 됐을 때 회장님의 사택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는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찍고 싶었는데 올해 여름에 또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예. 이것은 제가 택시 안에서 액티바이즈 한 잔을 공유함으로써 회원가입을 한 사업 현장입니다. 이게 저희 일상이에요. 저희 일상이 PM이고 PM이 일상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PM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저는 계속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혼을 하러 가는 여자인 줄 알았대요. 캐리어를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저는 12월에 저희 남편이랑 함께 윈터 리더십에 가고요. 그 다음 내년 3월에 아까 얘기했던 한 사람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월드 투어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부부면은 4천만 원이잖아요. 정말 기쁜 건 뭐냐면 저는 저희 신분이 아닌 저희 남편의 파트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애태우는 거 맞습니다.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우리 오상준 지사장님이 했던 얘기인데요. 오늘 누군가에게는 슬럼프가 와서 너무 힘든 날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또 새로운 비전을 비전을 한 번 더 이렇게 뛰어넘고 싶은 그런 기회를 찾으러 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아팠고 꿈도 많았지만 계속 꿈을 이루지 못했던 한많은 한 여자가 너무 운이 좋게 광주에 와서 PM을 만나서 이 도구를 만나서 인생 역전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 꿈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나서 만약에 한 줄기 희망이라 되었다면 그것이 저희 오늘 가장 보람있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